네, 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환율 이야기 네. 했었잖아요. 요즘도 킹달러 그리고 또 경기 침체의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요즘 제가 매니저님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네. 보니까 그 환율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우리 국내 증시가 네.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환율에 대해서 저희 관전 포인트랑 좀 주의해야 할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좀 오르면 우리가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 좀 몇 가지 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체크해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환율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좀 물론 이제 소폭 매도지만 일단은 이제 미국이 오히려 지금 이제 이 환율 상승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서 기술주들은 오히려 수익성 저하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지금 이 환율의 강세가 수출주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술주에 대해서는 매수 내지는 그 매도 강도가 좀 약하게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그냥 딱 이거는 안 좋고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은 이 환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높다고 하면 사실 우려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환율이 수출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또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 매니저님 저희 초록 밴드 통해서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좀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짧게 얘기했는데 좀 자세히 밴드를 통해서 분석을 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밴드, 이호근의 무료 주식 밴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짧다 보니까 방송 네. 시간이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밴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본격적으로 펀더멘털과 추세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LNG에 대한 경쟁이 또 후끈후끈합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완전히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막 그 가뭄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대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먼저 이제 펀더메탈에서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펀더메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 뭐 이런 원전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에너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가 가스 중단을 예고했죠. 뭐 가스 이제 정비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 가스 가격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SE, 대성에너지 이런 국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펀더메탈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럽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스 공급에 대한 이제 중단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LNG 선박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간 수급이 좀 꾸준하게 현대중공, 현대미포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결국은 에너지 쪽이에요. 결국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 신재생 쪽에 거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거의 주요 핵심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수혜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이러한 이제 특히 이제 태양광보다는 좀 더 이제 풍력 쪽이 좀 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늘 지금 중국의 또 전력난 얘기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로 나가면서 시장 수익률을 앞서 나가는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추세 쪽에서 대장주가 되고 주도주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추세 쪽에서는 시장 수익 대비 강한 종목, 이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여전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러한 종목, 오늘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또 나오면서 지금 방산주는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지금 계속 이제 잊을만 하면 수주 소식 나오고 계약 소식 나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CNN에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평가 얘기도 나왔듯이 지금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 종목들은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 쪽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조선주보다는 이제 조선 기자재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선주가 올라오는 사이클보다는 기자재가 올라오는 사이클이 좀 더 빠르다 보니까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먼저 조선 기자재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선박 만드는 회사들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에 있고 지금 우리가 지수가 뭐 빠지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쪽에 지금 치우쳐 있고 어떠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만 하신다면 이러한 지수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분에 또 추세 펀더멘털 통해서 저희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뒤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덕분에 이 공급 소식 덕분일지 오늘 방산주들 너무 잘 가고 있고 앞서서 저희 소개해 주신 LIG 넥스원이 무려 20%나 수익을 냈습니다. 요즘 방산주들 잘 가고 있고 또 고점 아닌가 해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이쯤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될지 아니면 또 팔았는데 올라가면 너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황 언제까지 저희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 흐름은 계속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주춤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일단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LIG 넥스원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때도 이 종목이 그렇게 뭐 차트가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사실 좀 올라 있는 자리였는데도 이쪽 종목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니까 또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종목을 그냥 차트를 보면서 들어가거나 그렇게 아니면 그냥 추세만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기존에 파셨다면 이걸 또 쫓아가는 건 무리고 또 중간에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 타이밍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단기 매매도 좋지만 어쨌든 이쪽 그 방산주들은 하나 이제 지금 성숙기 전에 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1년까지도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LIG 넥스원 장중 20%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이 8월 1일 날 매수하고 9% 수익이 났습니다. 현대건설 쪽으로도 탑5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 이번 종목은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조선주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기자재는 먼저 신고가로 나갔어요. 근데 아직 조선주는 안 나갔는데 결국 조선주도 같이 합류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기자재 사기가 좀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조선주 지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아직은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흑자 전환과 내년 성장 그리고 이게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년, 3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주가는 아직 박스권을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에서는 물론 이제 짧게 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이 종목의 흐름은 조금 아직은 이제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은 좀 더디어요. 더디지만 좀 길게 보신다면 계속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저희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송중기님 종목들이 모두 잘 간다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공략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블룸버그 외신을 봤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혜, 그럼 IRA의 최대 수혜주로 CS 베어링 저희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최대 수혜주 중에 한 그룹이 되겠죠. 네, CS 베어링은 지금 이제 CS 인드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CS 베어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미국 기반의 이제 그 풍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 고객이 GE가 이제 주 고객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GE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여러 고객들까지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E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멘스 가메사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타스까지도 지금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이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고객층이 좀 다양화된다 이런 부분이 이 회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지금 지금 충분한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선침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이 회사의 내년에 실적이 결국은 좋아진다는 신호겠죠.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이미 이제 기관 수급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좋아지는 걸 하기보다는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펀더멘탈은 한 7점에서 8점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은 그렇게 아주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적자인 기업을 우리가 살 필요 있냐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은 현재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좋은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매 차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좋은 종목이 미래에 안 좋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 8점. 수급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은 왜 좋냐면 지금 기간이 한 달 동안 72만 주.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분이 0.9%였는데 1.32까지 지금 꾸준하게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는 게 나타나기 전에 미리 수면 밑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먼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이 이 종목의 포인트다 말씀드리겠고요. 추세도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신다면 단기 매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급등과 급락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매매하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국면에서는 조금 이제 추세가 안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의 어떤 급등락보다는 지금 요 국면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급등하는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00원에서 12,3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저희 목표가 14,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투자를 할 때는 이슈나 또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앞서서 지금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CS 베어링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티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현대 로템 협력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그 신고가를 다시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주가 흐름 노려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그동안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족했죠. 근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일부 로봇주들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수급도 좀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CS 베어링처럼 올해 실적 대비를 해서 이 주가를 본다면 너무 비싼 이런 느낌인데 이 노봇주의 미래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노봇에서 그 여러 가지 주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이 있는데 감속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부품들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현대 로템하고 지금 이제 사적 노봇, 그러니까 방산 로봇에서 대테러 진압 관련 로봇 만든다 이런 소식도 나왔듯이 지금 로봇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노봇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이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펀더멘탈 점수 일단 보시면 일단 올해나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이제 PER 이런 걸 보면 조금 이 종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일단 ROE가 한 2.6% 그리고 PR이 400배나 되고 EPS는 이제 그나마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점수는 안 좋은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13.3까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PR이 지금 400배에서 한 71배까지 낮아지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EPS 성장률도 한 400% 올해 대비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의 너무 이제 주가에 비해서 내년이나 그러니까 먼 미래가 좋은 이러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나쁜데 일단 수급 쪽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쪽에서 대량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이 점수가 이제 9점이 못 된 이유인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2.38%에서 4.67까지 기관이 최근에 차익 매물을 할 때 그 물량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을 겨냥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봇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로 가는 패턴인데 아마도 내년을 보고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을 본다면 내년 한 상반기 초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신고가 나고 단기 급등에 따라서 한번 눌림목 들어왔는데 다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자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 매수가는 29,700원에서 32,2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8,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목표가 3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8,7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기업 모두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앞서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것을 고려해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이었습니다.